나이 들수록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인생의 방법들은 생각보다 아주 쉬운 것들인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얘기들이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거나 혹은 알고 있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이 들었고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놓치며 살아가거나 뒤로 미루거나 또는 실천하면서 살아가기 쉽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들입니다. 오늘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셔서 꼭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변에서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이것이 더 쉽다 등등 다양한 정보의 홍수 속에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우물쭈물 거리다가 한 가지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시간이 흐른 뒤 후회하는 것들도 많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아주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다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나이 들수록 건강하고 활기차고 더욱 행복하게 살기 위해 무조건 줄여야 하는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많은 도움을 얻으시길 바라며 주변 지인분들께도 공유하시면 더욱 많은 분들께서 도움을 얻게 되실 겁니다. 첫째, 말을 줄여라.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이유는 무엇보다 말이 많아지면 그만큼 실수할 개연성도 높아지고 책임질 일이 늘어나고 무엇보다 자기가 내뱉은 말이 부메랑으로 돌아와 자신의 발목을 잡는 올무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고 무조건 나이 들면 입을 닫고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때에 맞고 필요한 말과 좋은 말만 하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누구나 남보다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하고 많이 할까를 생각하는데 말을 잘하고 싶으면 먼저 타인의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말을 하기는 쉽지 남의 말을 잘 듣기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오히려 남보다 말을 많이 해 이목을 집중시키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말을 독점하는 사람과 관계를 좋게 유지하기란 어렵습니다. 요즘은 나이 들면 입은 닫고 지갑은 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고 그 뜻을 왜곡하여 대화를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이냐고 한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쓸데없이 허풍 떠는 말이나 잔소리 또는 자랑하는 말, 아는 척, 잘난 척과 같은 말들을 줄이라는 것이지 대화가 필요한 사람과의 대화를 줄이거나 단절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두 번째, 소식을 해라. 요즘은 어딜 가나 나이든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 소식을 해야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고 하는 말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소식을 하면 뇌세포의 활동이 활발해질 뿐만 아니라 체중이 5%만 줄어도 허리와 무릎에서 느끼는 부담과 통증도 줄여주고 목과 어깨의 결림 현상도 많이 사라집니다. 또한 몸에서 그동안 쌓였던 독소가 빠져나와 혈액순환에도 도움을 줍니다. 붓기가 빠지니 얼굴 라인도 살아나고 중년 이후에 가장 고민이던 뱃살도 쏙 들어가서 몸매도 살아나고 건강 또한 지킬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 내내 배불리 먹는 것이 평생의 수건이었던 적도 있었지만 이제 우리나라는 영양 부족이 아니라 영양 과잉 상태를 걱정해야 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무엇을 더 먹어서 건강해지려 하거나 살을 빼려고 하면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 몸을 해롭게 만드는 그 무엇을 먹지 않으면 분명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전문가들도 무엇을 먹으라고 처방만 했던 적이 있는데요. 요즘은 어딜 가나 이것 드세요보다 이것을 드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더 많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을 빼는 가장 큰 목적은 미용을 위해서가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 살을 급격하게 빼려고 하지 말고 올바른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들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식사량을 줄이되 내 몸에 좋은 음식으로 다양하게 골고루 챙기고 규칙적인 운동도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해주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 화를 줄여라. 분노는 단순히 화가 나는 상태가 아니라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마음, 좋아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미안한 마음, 당황스러움, 자신에 대한 방어 심리, 불안함, 피곤함 등이 뒤섞여 표출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감정이라고 하는 녀석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대부분 일어나고 사람에 대한 감정이 너무나도 다양하기 때문에 한 가지 이유만으로 명쾌하게 정의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화를 내고 나서도
왜 그렇게까지 화가 났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 자기 스스로도 잘 모르겠는 이 감정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이것을 잘 조절하지 못하면 화낼 상황도 아니거나 화낼 분위기도 아닌데 갑자기 화를 내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뒷감당을 하려면 매우 힘든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쉽게 화를 내기 쉬우므로 그것을 가장 경계해야 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하면 배우자나 자식들, 가장 친한 친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자는 화가 날 때는 그것으로 인해 닥칠 수 있는 어려움을 먼저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설령 화가 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화를 내서 해결되는 일이 있으면 좋겠지만 해결되는 일은 전혀 없고 더 나쁜 결과만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화를 잘 내는 사람이라면 그러한 감정이 자주 올라오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큰 소리를 치고 화를 내면 기분은 조금 풀릴 수 있으나 일이 해결되기는커녕 일이 꼬이고 인간관계까지 나빠지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화를 내고 난 뒤 조금 지나면 그렇게까지 화를 낼 일이었나 하는 자괴감이 몰려오거나 미안한 감정이 들고 화를 조절하지 못한 자신이 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화가 날 상황인데도 무조건 참으라고 하는 거냐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세상에 화를 낼 일이 하나도 없기에 화를 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화를 내면 그 나쁜 감정으로 인해 남에게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자신을 상처 입힌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나는 화가 올라오는구나 하고 자신을 이해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화를 불같이 내면 뒷수습도 해야 하고 마음에 가장 크게 상처 입는 것은 상대방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면 화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 겁니다. 네 번째, 욕심을 줄여라. 욕심은 만병의 근원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욕심이 있습니다. 이 말은 매우 자연스러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친 욕심은 자신을 피폐하게 만들고 자신의 삶을 만족스럽다고 느끼지 못하게 만들어 불행을 자초하게 되는 일입니다. 나이 들어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면 화를 불러온다는 옛 성현들의 말씀이 차고 넘치지만 우리는 늘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남과 비교해가며 더 가지려고 부단히도 애를 씁니다. 건강하고자 욕심냈던 마음이 때로는 과하게 해서 몸을 더 망가뜨리고 돈을 더 벌어보겠다는 욕심에 결국에는 있는 돈마저 잃게 되는 경우를 흔하게 봅니다. 탐욕이 커지면 머리로는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지만 사기꾼들의 사탕발림에 속아 넘어가게 되고 때로는 그것이 사기인 줄 알면서도 눈 감아주고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다가 더 큰 화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그 유명한 도덕경의 저자인 춘추시대 초나라의 철학자 노자는 지지부력이면 지지불태라고 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만족함을 알면 욕을 당하지 않게 되고 적당할 때 멈출 줄 알면 위태롭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무언가 더 많이 가지거나 쌓으려는 노력보다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남과 비교하는 마음이 우리를 병들게 한다는 사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남과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앞서 말한 대로 우리는 자신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과 자리에 감사할 줄 알게 되고 더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차 타기를 줄여라. 요즘은 몇백 미터도 걸어가기 귀찮아서 차를 타고 이동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날씨가 너무 안 좋다거나 몸이 안 좋은 상태라면 차를 이용해야겠지만 나의 건강을 위해서 따로 시간을 내어 운동하려고 하기보다 자연스럽게 가까운 거리는 차를 타는 대신 걷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나이 들면 다리도 아파 죽겠는데 어떻게 걸으라는 거냐고 하시면 더욱 빠르게 병원 침대에 신세를 져야 할 수도 있으니 이것은 꼭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걷기 운동의 놀라운 효능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하루 30분 걷기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우울증이 완화되며 노화를 막아준다는 연구 결과들은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에 더해 불면증 완화, 심혈관 질환 예방, 호흡기 기능 증진, 면역력 증진, 허리와 다리 근력 증대, 골다공증 예방, 체내 노폐물 배출 등 끝이 없습니다.
지난 몇 년간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자연스레 바깥 활동이 줄고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었는데요. 집에 머물며 식사를 하거나 텔레비전을 보면서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땀이 촉촉하게 배어나는 정도의 중강도 운동을 매주 최소한 150분 정도 해야 한다고 권고했는데요. 특히 중장년기에 들어서면 균형 감각에 초점을 맞춘 운동과 함께 낙상 사고 예방을 위해 일주일에 이틀 이상은 근력 운동도 함께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균형 감각 운동은 대표적으로 한 발로 몇 초간 서 있기 등과 같은 스트레칭이 있습니다. 이런 자세로 다리를 번갈아 가면서 몇 초씩 하루에 여러 번 반복해주면 좋습니다. 시간 날 때 하겠다고 생각하면 잊어버리거나 하기 싫어질 수 있으니 집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할 때 잠깐씩 서서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한 발 들기가 어렵다면 발 뒤꿈치 들기 운동은 더욱 쉽게 모두가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뒷종아리 근육을 키우는 이 운동은 때와 장소에 상관없이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하게는 설거지를 할 때 하시면 좋습니다. 너무 간단한 운동인데 반해 그 효과는 엄청납니다. 다리 저림 현상을 줄여주고 하체 근력이 좋아지며 코어 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집 안에서만 머물지 마시고 날씨가 좋은 날이면 잠깐이라도 바깥 바람도 쐬시고 햇볕도 쐬시고 가볍게 산책을 해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나이 들면 운동을 꼭 하라고 해서 무리해서 하시면 하지 않는 것보다 안 좋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허리 관절에 부담을 주는 경사가 가파른 등산은 줄이시고 경사가 완만한 곳은 등산에도 좋으며 계단을 걸으실 때도 올라가는 것은 도움이 되나 허리나 무릎에 무리가 갈 수 있는 계단 내려가기 운동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은 좋지만 자신의 체력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운동을 하면 부상의 위험이 높아지며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자신의 몸 상태에 맞는 적절한 운동과 운동량을 정하시고 규칙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해 지금부터 꾸준하게 운동하는 습관을 시작해보는 것은 매우 좋은 선택입니다. 운동은 몸과 마음 모두를 건강하게 유지시켜주고 더 활력있고 행복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열쇠 중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를 잘 기억하시고 실천하신다면 미래의 자신에게 가장 큰 선물을 준비하는 것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이 들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건강입니다. 건강한 신체가 바탕이 된다면 그 위에 어떤 것이든 더 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늦지 않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남은 모든 날은 선물이자 기적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들을 소중하게 가꾸어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여생을 열렬히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니어를 위한 모든 것 시니어 톡톡이었습니다.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이번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